안녕하세요. 전번 시간까지는 아동의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걸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동의 효과적인 뇌 발달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의 발달 서론 부분에서, 그리고 지각과 뇌 발달, 운동 발달과 뇌 발달, 정서와 뇌 발달, 기억과 뇌 발달, 언어와 뇌 발달, 지능과 뇌 발달, 요약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태어나서 발달하는 과정이 결국 뇌의 발달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뇌의 약 80%가 만 5세까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무게로만 봐서는요. 그래서 출생 시에 330 내지 340g 되는데 성인이 되면 1300 내지 1400g이 되고요. 근데 이제 5세까지 1100 내지 1200g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로만 보면 약 80%가 5세 이내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뇌 발달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뇌의 가소성인데,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올 때 뇌가 얼마나 거기에 자극에 대해서 변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렸을 때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뇌가 이게 유전적인 거냐, 뇌 기능이 환경적인 거냐, 이것도 이제 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개 전체의 10 내지 20%는 유전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나머지 8, 90%가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하는 게 뇌의 발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유전자 조절 원칙인데, 이게 이제 어떤 유전적인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만두면 그 유전적인 요인이 발현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과 환경하고의 관계, 이 조절 원칙을 유전자 조절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에피제네틱 프린시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렸을 때의 뇌의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뇌 발달의 주요 과정들을 보면 대개 이제 신경관이 형성이 되면서 신경세포가 증식이 되고, 신경세포가 이동을 하고, 또 낳은 세포가 자연적으로 죽기도 하고요. 시냅스라고 하는 건 신경관에 서로 연결망을 얘기하죠. 수초와 시냅스 조정, 이런 게 이제 지금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3, 4주에 시작이 돼가지고 쭉 이제 개월에 따라서 일정한 그 발달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게 이제 뇌를 그냥 전체적으로 본 겁니다. 대개 이제 위에 큰 그림은 아래쪽에서부터 척수로부터 해서 연수로 올라가서 중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의 발달 과정도 그렇고 그 인간의 진화 과정, 파충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부분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되면 저 대뇌 피질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부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발달 과정도 이런 발달 과정인데, 자국 내에서도 이런 발달 과정을 밟게 됩니다. 대략적인 그 모양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관 모양으로 해서 점차 대뇌 피질까지 발달되는 그런 과정이죠. 대개 수종 후 8주까지를 배아라고 그러는데 9주 이후에 이걸 태아라고 그러죠. 그때는 대개 길이가 약 한 5cm 정도 됩니다. 9주가 되면 척수가 거의 완성이 되니까 9주쯤 되면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기본적인 반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4주가 되면 뇌줄기가 발달을 되고, 이렇게 되면 호흡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뇌고랑과 이랑이 생기게 되고, 28주가 되면 전두엽, 두정엽의 고랑이 발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신경세포입니다. 좌측에 있는 자그마한 게 이게 이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세포죠. 오른쪽이 이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가지가 많아지죠.
가지가 많아지고 저 가지가 다른 세포하고 연결망을 만듭니다. 그걸 이제 시냅스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신경계 세포는 크게 두 가지인데 주된 기능을 하는 게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고 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세포가 아교세포예요. 글리알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경세포는 약 500억 내지 1000억 개가 있고 아교세포는 약 1조 개 정도 됩니다. 뇌라는 게 어마어마한 기관이죠. 그죠? 그래서 아교세포는 주로 기능이 신경세포에 대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균이 들어오면은 균을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 감염이 되지 않게 또 대사 과정을 밟아서 배설물이 생기게 되면 배설물도 치워주는 이런 이제 보조세포라고 할 수가 있죠. 접합부 형성인데요. 가지치기가 많아지면서 세포와 세포 간에 접합부 형성이 되죠. 주로 출생 후에 일어나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서 성인기가 되면 줄어드는 이런 과정을 밟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한 목적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급하게 이렇게 접합부를 만들다 보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접합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버리면은 기능이 잘못된 게 나타나면 장애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기능이 시원찮은 거, 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건 없어지더라도 뇌 전체의 기능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생후 2년까지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가지치기가 일어나고 또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진 건 또 정리를 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는 약 1000억 개가 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는 이게 이제 뇌 부위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포가 10,000 내지 15,000개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한 세포가 10,000개 내지 15,000개의 다른 세포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뇌라는 건 정말 무한한 기관이죠. 우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좌측에 있는 것부터 미성숙한 세포에서 성숙해질수록 가지치기가 많아지죠. 가지치기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다른 세포하고의 연결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성숙하는 과정은 가지 돌기, 이게 치기가 생기고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시냅스는 연결망이라고 그랬죠. 다른 세포하고 연결망을 만드는 겁니다. 수초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초화 과정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교세포가 이제 도와주는 세포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신경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신경세포는 죽으면 재생이 안 되는데 같은 뇌에 있더라도 아교세포는 계속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냅스의 양이 2배 정도가 됩니다. 되면서 밖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포는 살아남고 반응하지 못하는 시냅스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충분히 만들었다가 필요한 부분 건강한 시냅스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는 건 도태되는 과정입니다. 수초화라고 요게 이제 그 신경을 둘러싸는 막인데요. 이 막은 그게 단백질로 되어 있고 지질 성분, 프로테인이 8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신경세포가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이 초기 단계에서는 전기 전달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화학 전달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기 전달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에서는 임신 5개월 정도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뇌에서는 9개월이 돼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뇌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발달해 나가는 아까 제가 그림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척수와 뇌줄기는 출생 시에 이미 성숙한 상태 밑에서 제일 아래쪽 부분하고 그 위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뇌 소뇌는 출생 직후에 성숙이 되기 시작하고 시상, 바닥핵, 변형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생후 1, 2년 대뇌 피질이 이제 마지막까지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도 청소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시냅스 조정도 일어나고 발달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부터 머리 쪽으로 가는 이런 발달 과정을 밟습니다. 뇌량인데요. 가운데
이렇게 활로 돼 있는 이 하얗게 생긴 게 뇌량인데 요건 양쪽 뇌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연결해 주는 이런 건데 이제 앞쪽이 먼저 성숙을 하고 뒤쪽은 청소년기까지 계속 발달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대략적인 전체적인 뇌의 발달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능과 뇌 발달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지각과 뇌 발달인데요. 지각이라고 하는 건 뭐 닿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균형 잡는 거, 냄새 맡는 거, 맛,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거죠. 그죠? 오감과 관련된 이런 발달이죠. 우선 그 타치, 닿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밖에서 이렇게 자극이 들어가면 그 자극이 어떤 신경 루트를 따라 가지고 뇌에 저장이 됩니다. 뇌 저장, 거기서 뇌에서 조정하는 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촉각 정보, 접촉이라든지 온도 이런 게 이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뇌로 보면 저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 외부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 조절하는 위치가 뇌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발 부분은 어디서 하고 몸 부분은 어디서 하고 다리 부분은 어느 부위가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탁 지도가 그려지듯이 매핑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뇌의 발달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외부에서의 자극이 있어야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위에 이제 쥐는 정상적인 쥐예요. 밑에는 그 가운데 한 줄을 말초에서 제거를 시켜버려요. 그 신경을. 그러면 뇌에서 그 부분이 생기질 않아요. 위에는 5줄인데 밑에는 4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을 없앤 그 부분은 없애버리면은 뇌에서도 발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기 접촉이 아주 중요한데 촉각을 이용해서 주위를 탐색하기도 하고 감각과 운동 발달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신체적 발달, 심리적 발달, 지적 발달, 면역 기능. 그러니까 이런 타치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기능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잘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부드러운 타치, 스킨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도 증가시키고 지적 능력,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도, 집중력 증가시키고 불안감 낮춰주고 정서적인 발달 이런 거에 이런 마사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드러운 접촉이라고 하는 건 꼭 어렸을 때뿐 아니죠. 그죠? 나이가 들고 이러더라도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스킨십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해야 크면서도 그게 부드럽게 일어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뇌의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균형기관입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이런 거거든요. 이 균형을 잡는 기관은 이게 청각세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밖에서 말초에서 전정 자극이 가면 그게 뇌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대개 수정 후 한 자궁 내에서 10주쯤 되면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2주가 되면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눈의 반사적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전정기관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8주가 되면 모로 리플렉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이런 자세를 하면 아이들이 팔을 핍니다. 낙하산 모양으로 만들어요. 천천히 떨어지겠다는 뜻이죠. 이런 것도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18주. 생후 6개월 내지 8개월에서 전정 기능이 절정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정 자극이 뇌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데 흔들어주고 빙빙 돌리고 거꾸로 세우기도 하고 어깨에 걸치고 부드럽게 흔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이들의 뇌의 발달에는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평소에 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물침대 이런 것도 상당히 전정기관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런 그 아이들하고의 놀이가 아이들의 전정기관의 발달에 영향이 있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후각인데요. 냄새 맡는 거.
그 냄새 맡는 것도 이제 말초에서 냄새 자극을 받으면은 그게 신경 경로를 통해 가지고 뇌에서 그 냄새를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다른 그 신경세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 한번 죽으면은 신경세포는 재생이 되질 않아요.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후각세포는 이게 특이하게 다시 반복적으로 60일을 주기로 해서 후각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밟는데 왜 모든 신경세포 중에서 후각세포만 특별히 이렇게 발달이 되어 왔느냐? 이 의미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중추신경세포 중에서 후각세포는 죽고 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후각계의 발달이 신생아 때도 자신의 양수 냄새에 대해서 반응을 더 잘하고 생후 6일이면은 엄마의 전 냄새를 정확하게 구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그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비누나 로션, 향수 이런 걸 이제 쓰지 않는 게 아이들이 그 냄새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엄마하고의 접촉을 늘려가지고 엄마 냄새를 많이 맡도록 하고 이런 게 이제 뇌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후각 발달은 사회성 발달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젖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냄새를 가지고 찾기도 하고 반사적으로 찾기도 하죠. 우리가 그걸 루팅 리플렉스라고 그랬죠. 젖꼭지 찾기 리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처만 가면 귀신같이 하여튼 고개를 돌려서 꼭지를 찾아내요. 유대감, 엄마하고 유대감이 강화되기도 하고 또 그 모유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도 있고 젖꽃판샘이라는 게 젖꽃판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머니 그 젖꼭지가 있고 젖꼭지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꽃판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냄새를 정확하게 맡는다는 겁니다. 엄마 목에서 냄새를 맡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엄마한테서 나는 냄새를 잘 맡는 게 뇌의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맛입니다. 맛이 뇌로 전달하는 과정도 혀에서부터 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맛을 잘 알고 구별하는 이런 부분이 뇌의 고에 따라서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임신 8주가 되면 맛봉우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32주가 되면 단맛, 쓴맛을 구별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생후 4개월이 되면 짠맛을 느낄 수가 있고 2세가 되면 쓴맛 구별하는 게 성인과 비슷한 나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만 2세 정도가 되면 이제 모든 미각 감각이 거의 발달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모유의 맛에 익숙하도록 하는 게 뇌 발달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분유 우유를 많이 먹이지만 정말 이상적인 건 가능하면 모유를 먹이는 걸 추천을 하고 있어요. 모유 속에는 여러 가지 효소도 있고 면역 요소도 있고 호르몬, 성장인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모유가 그 성분이나 맛이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디자인이죠, 그죠? 이건 이제 어머니가 유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은 모유를 먹이는 게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각입니다. 외부에서 그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오른쪽 왼쪽에서 자극이 들어가고 그게 합쳐져서 뇌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도 보면 자극이 상당히 중요해요. 보는 자극이 없으면 어렸을 때 뇌에서 발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윗셀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건데 위에 있는 부분이 정상이에요. 까맣게 되는 그 신경이 왼쪽 눈이고 하얗게 나타나는 게 오른쪽 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위에처럼 양쪽 신경이 다 발달이 되어 있죠. 근데 아래쪽은 왼쪽을 가렸어요. 왼쪽이 이제 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왼쪽을 가리고 나니까 흰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부의 자극이 왼쪽을 가리게 되니까 이제 까만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의 그 자극이 없어지면 뇌에 있는 신경 발달이 되지 않는 이걸 이제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계는 생후대기 한 2 내지 8개월에 시각 피질의 시냅스 수가 급증을 하고 3 내지 6개월이 되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생후 6개월이 되면
물체의 세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12개월이 되면 성인과 비슷한 시력을 갖게 됩니다. 청각이죠. 귀에 이제 든 소리가 나면 그게 이제 귀에서 그 신경 루트를 따라 가지고 뇌에 어떻게 이제 저장이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소리의 전달이죠. 소리의 전달이 뭐 오른쪽 왼쪽 귀에서 들어오는 게 이런 루트를 밟아 가지고 뇌에, 양쪽 뇌에 이렇게 이제 가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 임신 20주 내지 23주가 되면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주가 되면 주파수가 중간 또는 낮은 음역의 소리에 반응을 더 잘하고, 24주가 되면 대부분의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큰 소리들은 자궁을 뚫고 전달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궁 내에 있으면서도 엄마 목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목소리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35주가 되면 두 음의 차이를 인식을 하고, 한 옥타브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이제 35주가 되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궁 내에 있으면서도 엄마 목소리, 심장 뛰는 소리, 피가 흐르는 소리, 위장 안에 물소리,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음악 중에서도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는 게 좋다, 이런 게, 모차르트 음악이 이 자궁을 뚫고 아이한테 전달되는 게 참 많다, 이런 얘기들이죠. TV 소리 뭐 이런 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후에 엄마 목소리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대개 태어나서 48시간이면은 엄마 목소리하고 다른 목소리는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빠 목소리는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아빠 목소리는 들을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그죠? 자궁 내에서. 그래서 마드리스, 그러니까 아이에 맞게 이렇게 아이 말로 해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마드리스, 엄마 말로 말하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청각을 자극을 하고, 또 속도도 좀 늦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기도 편하고, 또 좀 크게 얘기를 해주니까 주변에 소리가 좀 있더라도 들을 수가 있고, 단순한 단어 이런 거 해주니까 이제 모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고, 또 자궁에서 익숙한 소리를 또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기회도 되고요. 정서적인 관계도 서로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5개월부터 12개월 사이가 그 청각 발달, 뇌의 그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니까, 이 시기에 아주 좋은 청각적인 자극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뇌 내에서 시냅스 조정이 이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운동계의 발달입니다. 대뇌 피질에서, 운동도 대뇌 피질에 딱 그 운동을 맡아 있는 부위가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뭐 손운동, 발운동, 부위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핑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이 어떤 신경 루트를 타고 가서 뇌에 저장이 되는지, 뇌의 컨트롤을 받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 피질, 운동 피질은 1차 운동 피질이 있고, 보조 운동 영역이 있고, 또 전 운동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 보조 운동 영역은 운동에 대한 어떤 강한 욕구,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걸 조절하는 센터고, 전 운동 영역은 몸쪽의 관절의 움직임, 이래가지고 근육의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 운동에 대한 욕구, 여기에 따라서 조절하는 부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손에는 비행기로 보면은 관제탑의 기능을 합니다. 관제탑의 기능을 하고, 기저 핵 부분도 운동에 관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는 신경세포의 발달이, 이건 출산 후에, 자궁 내에서는 신경세포의 발달이 일어나지 않고 출생 후에 일어나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스스로 운동을 많이 하죠. 연습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많이 움직이고, 또 때가 되면 걷고 서고 뛰고 하는 운동이 발달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특수한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운동이 발달하더라도 조기에 그런 교육을 시키면은 유전자가 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이제 9 내지 10개월이 되면 도움 없이 앉고, 11 내지 12개월이 되면 혼자서 앉은 상태에서 공 가지고 놀고, 21개월이 되면 계단을 오르고, 뭐 이렇게 36개월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72개월이면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운동 발달이 나이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 발달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신체적인 조건, 아이들의 너무 지치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이런 물리적인 조건을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스스로 운동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서의 발달인데요. 이제 뇌 부분 중에서 정서를 발달하는 부분은 뇌의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척수로부터 올라가서 연수 이렇게 올라가서 중뇌 올라가서 그 위가 이제 변형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되어 있는 뇌의 아주 아래쪽 부분이 정서를 맡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감정은 주로 변형계가 맡게 되죠. 변형이라는 말이 경계라는 뜻입니다. 경계라는 뜻인데 대뇌 피질과 그 아래쪽 부분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뇌줄기와 대뇌 피질을 연결지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변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계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로 나뉘는데 하부 구조는 대뇌 피질 바깥에 위치하고 시상하부나 뇌줄기, 근데 원초적인 감정이나 흥분 상태, 놀래고 기쁘고 무서워하고 이럴 때 이제 이 하부 구조가 작용을 하게 되고요. 상부 구조는 변형계 피질, 변형계 중에서도 대뇌 피질 쪽에 가까운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이게 이제 대뇌 피질 쪽이거든요. 이쪽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감정의 의식적인 표현,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는 센터입니다. 여기서는 기쁨, 슬픔, 초조감, 평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애정, 이런 게 이제 상부 구조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감정력이 밖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처음 반응하는 부분이 이 편도체입니다. 편도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부와 하부 변형계를 편도체가 연결을 지어주는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오는 정보를 서로 받아가지고 조절도 하고 전달을 하는 이런 곳이고, 감정이 생성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학적으로도 진화학적으로도 아주 오래된 부분, 아주 초기. 왜냐하면 이게 본능적인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공포 자극이 있는데 그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할 그게 없잖아요. 즉시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반응을 하는 부위가 저 편도체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 다가온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뱀을 봤을 때 무서워요. 공포심이 생겨요. 그래서 피하는 작용. 이렇게 즉각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부위가 이제 편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트,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같이 대해서 싸울 것이냐 도망을 할 것이냐, 이 결정을 하는 게 편도체의 기능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심박동수가 증가가 되기도 하고 혈압이 상승이 되기도 하고 식은땀 흘리고 하는 이런 걸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감정뇌의 부분도 이제 하부 구조에서부터 상부 구조로 올라가는 이런 발달 과정을 봤는데, 출생 당시에는 변형계의 아랫부분만 발달을 하다가 임신 말기가 되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편도체가 형성이 되고 시상 하부와 연결된 신경회로의 작동이 일어납니다. 아프고 즐겁고 놀라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6 내지 8개월이 되면 정서적 삶의 도약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애착, 타인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죠. 12개월이 되면 그 상부 구조에 의해서 하부 구조, 상부 구조, 하부 구조와의 관계는 상부 구조에서 하부 구조를 통제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죠. 감정에 대한 통제 기능이 일어나고, 이건 이제 전두엽 부분, 아래쪽에 있는 전두엽 부분이 기능이 발달하니까 통제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정서적 삶의 도약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24개월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냅스의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만들어진 부분 중에서 쓸데없는 부분이 처지는 이런 과정이에요. 시냅스 조정이라는 게. 근데 이런 과정이 사춘기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쓸데없는 시냅스를 쳐내므로써 나머지 신경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한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감정의 성장이 일어나고 인간 성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계의 발달이 건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같이 놀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회적 놀이, 소꿉놀이라든지 병원놀이, 학교놀이. 이 나이가 들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놀이잖아요. 또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게 놀이를 통해서 발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통제. 어려서부터 통제가 돼야지 성장하면서도 통제력이 길러지는 거죠. 안정된 정서 반응,
그다음에 이게 또래하고의 관계, 또래하고 재미있게 놀도록 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게는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머리에 두지 않더라도 대개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다 같이 잘 하고 계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과정이 아이의 뇌의 발달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 이걸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뇌 발달, 기억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할 때 외우고 공부하고 뭐 이럴 때 기억이 아래쪽이죠. 주로 이제 해마 부위, 저쪽이 이제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유아 기억 상실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만 3세 이전에 경험했던 거, 이건 기억을 못하죠. 정상적인 기억 상실증이죠. 그죠? 그건 왜냐하면 뇌에서 해마라는 부분, 이 부분이 기억력을 맡아 있는 부분인데 3세 이전에는 이 부분이 발달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 맡아 있는 부분이 발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 기억, 이런 건 이제 해마, 뭐 안쪽 시상 부위, 전두엽, 맡아 있는 부분이 있고, 소술 기억이라고 하는 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이걸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두엽이 담당을 하고요. 또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전거 타기를 한다거나 악기를 연주를 한다거나 일정한 과정을 밟아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운동신경하고 관련이 되기도 하고 기억하고도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운동 피질, 손해, 기저핵 이런 게 관여를 하고, 정서기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도체. 그래가지고 기억의 종류에 따라서 또 맡아 있는 부분이 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기억은 크게 두 가지인데 내재 기억과 외형 기억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뇌는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뇌는 반응하는 기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자극은 나도 모르게 내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이 왔으니까. 그걸 내재 기억이라고 그래요. 내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되는 기억을 내재 기억이라고 그래요. 편도체라든지 척수 뇌줄기 아래쪽 부분에서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외현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약속을 하고 뭘 할 때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이럴 때 이게 외현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내재 기억과 외현 기억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신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 무의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무의식. 그게 이제 이런 기억과 관련이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경험을 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무의식이죠. 그렇죠? 의식과 무의식. 그래서 그 무의식은 이 내재 기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교육의 방법은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방법을 좀 연습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일어났던 일을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답하도록 하는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누가 뭘 언제 왜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는 이런 훈련도 좀 시켜볼 수가 있고, 또 얘기책을 읽어주고 내용을 얘기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7세가 되면 5개의 서로 다른 정보, 이건 제가 정상 발달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5개의 서로 다른 그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훈련을 하는 거죠. 그죠? 나에 맞게 적어도 뇌가 발달이 되면 그거를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뇌 발달인데요. 언어 발달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좌측 부분이 언어센터는 2개입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좌측으로 있는 건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표현하는 거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어야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 부분하고 표현하는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지역인데, 그 좌측에 있는 게 아까 보였던 좌측에 있는 게 브로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우측은 베르니케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브로카 영역은 문법적인 거고, 베로니카는 언어, 말을 이해,
이쪽은 동사, 명사, 품사에 따라서도 또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문법 교과서 역할을 하고 이쪽은 어휘사 이런 겁니다. 발달하는 속도도 브로카는 4 내지 6세가 돼야 수초화가 되고 베르니케는 2세가 되면, 그러니까 알아듣는 부분이 먼저 수초화가 되는 거죠. 먼저 발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알아듣는 것과 표현하는 게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 발달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더 민감하고 덜 민감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문법을 익히기가 어렵고 베로니카 쪽은 새로운 단어를 익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건 뇌의 발달하고 관련을 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자극이 가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서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뇌가 6 내지 7세 이전에 문법의 규칙과 논리를 최대한 흡수를 한다는 거죠. 6, 7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은 제2 외국어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제 어머니들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언제부터 영어를 가르치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완벽한 그 언어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 7세 이전에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시기가 지나면은 사춘기까지 문법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이 점차 감소가 됩니다. 이게 이제 뇌의 아까 말씀드렸죠. 가소성. 밖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하느냐 하는 게 이제 가소성이거든요. 근데 이 뇌의 가소성은 언어 발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시작하는 연령과 능숙도입니다. 얼마나 외국어를 자기의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가, 그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내지 7세, 7세 이전에 시작을 했을 때는 100% 모국어를 모국어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8세에서 10세에 시작이 되면 80%, 11세에서 15세가 되면 50%, 17세가 넘어가면 15%, 굉장히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어는 가능하면 좀 어린 시기에 할 수 있으면은 모국어에 가깝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뇌의 가소성하고도 문제가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언어센터가 어렸을 때는 하나인데 나이가 들면 2개가 되는 겁니다. 한국어 센터, 영어 센터 2개가 되니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언어 발달에는 가능하면 빨리 언어 자극을 주는 게 좋고, 또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언어의 양을 늘리고, 또 언어의 질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 억양도 좀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아이들하고 얼굴을 직접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또 재미있게, 뭐 경우에 따라서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내면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나이에 따라서 제가 언어 발달의 그 어휘를 내가 정상 발달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발달 과정에 따라가지고 아이들이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강화시켜주는 과정이죠. 그죠? 전혀 없는 아이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타나면 그 발달 과정에 맞게 적절하게 언어 자극을 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지능과 뇌 발달인데요. 사실 이 지능은, 이게 어디서 지능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단일한 신경회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지만, 대개는 이제 이 지능은 정보 처리 속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능이 높은 아이일수록 정보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점차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5세 이전에는 아주 늦지만 5 내지 11세가 되면 갑자기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12세가 되면 대개 성인이 한 50%가 되고, 15세가 되면 반응 속도가 최대로 빨라집니다. 대개는 지능이 전두엽이나 전전두엽, 뇌 중에서도 앞쪽 부분이 있죠. 앞쪽 부분의 기능과 가장 관계가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빗금친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저 전두엽이 지능화 발달이 되고, 인간에 있어서 그 진화론적으로도 가장 늦게 생긴 부분이 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에 있어서의 발달 과정도 가장 늦게까지 계속 수초화도 일어나고 리모델링도 일어나는 부분이 저 부위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발달이 일어나는 건 그만큼 저 부위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죠? 복잡한 일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발달도 일어나는 과정이 늦습니다. 전두엽 가장 늦게까지 발달을 하죠.
자궁 내에서도 가장 늦게 발달하고 출생 후에도 시냅스 형성, 뇌하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안에 어떤 관계죠, 연결망이죠, 조절 기능이 가장 늦게까지 일어나고 7세에 일어나면 시냅스 밀도가 최대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리모델링이 일어나요. 시냅스가 최대가 되지만 저 그 연결망 중에서 또 필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기능을 하는데 장애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이 또 처지는, 없어지는 이런 과정이 이제 사춘기 후반까지 계속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과정이 그런 그 뇌의 부위를 가장 그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이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전두엽이 주의력, 기억력, 언어, 창조적인 사고, 계획성 모든 영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생후 8개월이 되면 전두엽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기초적인 지능이 발달한다고 할 수가 있죠. 정서 발달도 일어나고 18개월이 되면 언어와 자기 통제 능력이 생기고 참을성도 한 20초 정도가 됩니다. 18개월이 되면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생기고 자신을 알아보는 거울 보고 자신을 알아보는 게 되게 한 30개월 정도가 돼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인지적인 능력이 생기고요. 3 내지 4세가 되면 기능 발달의 전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균형 있게 발달을 해서 연결이 잘 돼야 되죠.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뇌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뇌량을 통해서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연결이 되면서 지능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왼쪽 뇌는 주로 분석적인 능력이 있고 오른쪽 뇌는 인식 능력입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한다거나 물건 헤아리기, 색깔 나이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나이니까 이런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죠. 6세가 되면 또 한 차례 도약이 있는데 그림 그리기, 암기하기, 독해 능력, 주의 집중 이런 그 기능이 발달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지능 발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이 나이에 시냅스 형성과 조정 작용이 아주 활발한 나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 기반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기본 과정은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아까도 몇 차례 제가 결정적인 시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자극이 가야 발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언어예요. 언어. 몇 세까지 자극이 가야 충분히 발달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부위에 따라서 결정적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거죠. 자극이 풍부할수록 접합부의 숫자가 늘어난다. 뇌는 1차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니까 외부에서의 자극이 풍부해야 접합부가 많아지고 발달이 풍부하게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뇌의 가소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어렸을 때는 가소성,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충분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죠. 근데 어른 뇌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거의 없지 않나 이랬는데 최근에는 어른 뇌도 가소성이 있는 걸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새로운 경험을 한다거나 풍부한 자극을 준다거나 교육 학습에 의해서 대뇌 피질이 재편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뇌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한 시기에 그칠 게 아니라 일생 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뇌 발달에 따르는 조기 교육. 그죠? 어렸을 때 엄청난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3, 4세 때는 좌뇌와 우뇌가 활발한 연결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이때 충분한 자극이 가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세가 되면 전두엽의 시냅스 형성과 조정이 활발한 시기. 이게 이제 지능 발달의 아주 획기적인 시기라고 그랬죠? 그때 자극이 충분히 가해져야 되고, 또 결정적 시기는 언어에 있어서 가장 극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외국어 교육은 완전한 모국어로 쓰기 위해서는 7세 이전에는 시행이 돼야 된다. 운동 발달은 0세에서 6세부터까지 꾸준히 일어나니까 아이의 발달에 맞추어서 그걸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서의 통제 2개월에서 30세, 수학 4세가 되면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할 때 좀 강화를 시켜주는 거. 음악적인 건 3, 4세에서 10세.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하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아이가
유전적인 어떤 그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줄 수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과정도 그렇고 재능이 있는 아이가 그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